복수함수론 원 1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에 나와 있는 이 Topological and Analytic Preliminar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해석학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2장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위상수학적인 성질과 해석학적인 성질들, 거기서 배웠었던 뭐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자주 갖다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좀 당연하게 잘 안다고 가정을 하고, 아마 결론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을 잘 하실 텐데 뭐 증명까지는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증명들을 뭐 그렇게 다 이용하려는 거는 아니고 결과만 좀 갖다 쓸 거기 때문에 해석학에서 배웠었던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위상수학적인 성질들, 뭐 성질이라기보다 뭐 내용들,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뭐 다루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오픈셋, 여기 나와 있는 뭐 열린 집합, 닫힌 집합, 그리고 컴팩트 셋, 그리고 커넥티드 셋이 뭔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당장 딱 봤을 때 오픈셋의 정의가 뭐였고 뭐 커넥티드 셋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제 그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 뭐 그거에 대한 성질들도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정의를 다시 보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게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 다음에 해석학적인 내용에서도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냐면, 뭐 수열이라든지 뭐 어떤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라고 해서 뭐 균등 연속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안 쓰긴 했지만 뭐 유니폼 컨버전스도 마찬가지로, 네. 아마 균등 수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해석학 시간에 뭐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네, 거기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잘 한번 떠올리면은 앞으로 가끔 이제 증명할 때 뭐 우리가 나중에 뭐 5장, 6장, 6장은 안 하지만 뭐 5장, 뭐 7장, 8장, 9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끔 갖다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1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어떤 평면 위에서의 어떤 뭐 포인트 셋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대상은 뭐 공부하는 대상, 아니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소 평면입니다. 이 복소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데, 우리가 뭐 다행히도 뭐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이 복소 평면은 뭐 R2랑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 많은 얘기들을 이 R2 위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R2라는 게 사실은 이제 R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된 거긴 한데, 우리가 배웠었던 뭐 대부분의 많은 좋은 성질들이 실제로는 그냥 2차원뿐만 아니라 이미의 n차원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 성립하는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원이라고 뭐 좀 더 어렵거나 뭐 당연히 뭐 증명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2차원까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잘 그릴 수 있는데, 3차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차원이 더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그림 같은 거에 좀 의존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이제 일반화된 거, 뭐 추상화된 거를 좀 잘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1차원에서 배웠었던 것들이 뭐 대부분 잘 확장이 잘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뭐 거리라는 거 어떻게 잴 건지, 뭐 그리고 엡실론 네이버우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한번 하면은, 어떤 Z0라는 어떤 복소수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우드가 뭐냐 하면은
여기 뭐 쓴 것처럼 기호로는 뭐 이렇게 쓰고, 네. 그냥 뭐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려보면 뭐 Z0를 중심으로 해서 엡실론 볼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편의상 뭐 오픈 디스크 뭐 이런 거를 오픈 디스크 아니면은 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도 좀 많이 등장을 하겠지만 서클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그냥 원이죠, 그렇죠? 원을 뜻할 때는 요 진짜 요 경계만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디스크다, 볼이다 뭐 하는 거는 이제 그게 뭐 오픈 셋인 오픈 디스크인지 뭐 클로즈드 볼이 디스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픈 디스크는 내부가 다 채워진 거, 근데 경계는 없는 거. 클로즈드 디스크는 내부를 포함한 거. 그래서 내부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클이냐 디스크냐를 좀 잘 구분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안에까지 다 채워진 거를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 진짜 경계만 딱 있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바운디드 셋이 뭐냐, 이건 우리가 이제 유계라고 부르죠. 유계 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얘가 그냥 적당히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디스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뭐 유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어떤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집합 안에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 주위로 해서 이렇게 이런 뭐 오픈 디스크를 잘 안에 넣어줄 수가 있으면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부르고, 이 인테리어 포인트를 왜 얘기했냐면 오픈셋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모든 점이 다 인테리어 포인트다. 네. 뭐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뭐 열린 집합 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뭐 바운더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어떤 이런 경계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뭐 정확하게 뭐 정의는 뭐 오픈 디스크 생각했을 때 뭐 내부랑 외부에 뭐 둘 다 걸쳐져 있다. 뭐 두 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위상 수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오픈 셋, 클로즈 셋 이런 거를 이제 좀 복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한 정의는 넘어가고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뭐 열린 집합이고 B는 열린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겠지만 얘 B는 이제 닫힌 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경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 위에서는 뭐 어떤 작은 디스크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내부에만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열린 집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딜리티드 네이버들을 가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딜리티드가 뭐 삭제되고 뭔가 빠지고 없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Z0가 빠진 겁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Z-Z0가 0보다 크다니까 Z0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그림으로 이제 그리기가 뭐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원점이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종종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딜리티드 네이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밋 포인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했었죠, 해석학 시간에.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가끔은 뭐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딜리티드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했을 때 걔가 여전히 이제 A에 있는 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걔를 이제 리밋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뭐 리밋 포인트는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혹시 잘 안 떠오르면은 간단하게 이제 1차원에서
0,1이라고 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0과 1, 0과 1은 이제 리밋 포인트가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0과 1은 여기 안에 없죠. 0과 1은 여기 안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밋 포인트를 얘기해 줄 수가 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뭐 해석학 시간에 뭐 엄청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닫힌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닫힌 집합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불렀지만, 만약에 뭐 B를 0을 다 포함시킨 거, 얘를 생각하면은 얘는 닫힌 구간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뭐 A라는 집합의 클로저가 뭐냐, 우리 뭐 이거 우리말로 뭐 페포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페포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을 A라는 집합에다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뭐 A 바 뭐 이렇게 나타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닫힌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여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뭐 이건 우리가 뭐 잘 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 뭐 바운더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여기 뭐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A라는 집합, 이거 A 이 Z0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했을 때 A라는 집합에 있는 점도 포함하고 A 바깥에 있는 점도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넥티드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원래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뭐 디스커넥티드를 먼저 정의를 했었죠. 디스커넥티드, 근데 뭐 똑같이 정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S라는 집합이 커넥티드다, 연결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디스조인트한 오픈셋, 그 디스조인트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는 거죠. 얘를 이제 우리가 디스조인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디스조인트한 셋이 없는 거를 우리가 커넥티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디스커넥티드는 이러한 뭔가가 있는 거를 우리가 디스커넥티드라고 부르죠. 여기서의 디스커넥티드는 U랑 V가 교집합이 없는 거. 이거를 우리가 디스조인트라고 부르죠. 교집합이 없는 거. 어떤 U랑 V가 존재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S라는 집합이 U랑 V 합집합한 거에 들어가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교집합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를 우리가 커넥티드 셋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뭐 굉장히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도메인은 뭐냐면 오픈셋이면서 커넥티드 셋인 거. 그래서 우리가 1차원에서는 오픈 인터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평균값 정리라든지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전부 다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1차원에서의 열린 구간을 복소 평면, 아니면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2차원 평면으로 잘 확장시킨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이 갖고 있었던 엑기스만 뽑아서, 그러니까 핵심만 뽑아서 2차원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될까? 그러면은 이제 열린 구간의 성질 중에 중요했었던 거는 오픈이라는 거,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뭐 해석학 시간에도 했지만 인터벌은 구간은 커넥티드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 커넥티드인 게 열린 구간에서의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성질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뭐 도메인이라고 붙여서 이제 2차원에서는 이 열린 구간에 대해 대응되는 게 요 도메인이다, 네, 라고 뭐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뭐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쓰이는 건데 뭐 증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뭐 나중에 좀 쓸 내용인데, 우선 뭐 정리 내용을 살펴보면 도메인에 있는 어느 두 점은 폴리고날 라인으로 연결이 된다. 근데 이 폴리고날 라인은 어떤 폴리고날 라인이냐면 도메인 안에 있는 폴리고날 라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폴리곤이 다각형이죠, 그렇죠? 폴리곤이
다각형이어서 이걸 뭐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열린 집합에 뭐 열린 집합이어야 되니까 뭐 경계를 포함하면 안 돼서 점선으로 표시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은 아무 두 점을 가지고 와도 뭐 예를 들어서 편하게 뭐 여기 이렇게 두 점 가지고 오면 걔는 뭐 직선으로 연결이 잘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뻔한 거 말고 좀 이상한 여기 두 개 있는 점을 생각을 했다. 그럼 얘네들은 직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직선으로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직선이 전부 다 이렇게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직선으로는 우리가 얘를 연결할 수는 없지만, 폴리고날 라인이 뭐냐면 얘를 다각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는 연결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뭐 아무리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이상하게 꼬불꼬불 되어 있어도 그 꼬불꼬불한 만큼 직선으로 이렇게 좀 삐뚤빼뚤하게 연결이 잘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디스커넥티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얘랑은 뭐 폴리고날 라인이든 뭐든 연결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가더라도 여기 가려면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점프는 못 하니까. 네. 이렇게 디스커넥티드면 안 된다. 그래서 커넥티드인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커넥티드면은 이렇게 폴리고날 라인으로 이렇게 직선을 이제 적당히 잘 이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신기하게도 뭐 반대로도 잘 된다. 그래서 아무 두 점을 가지고 왔을 때 걔네들을 폴리고날 라인으로 연결해줄 수가 있으면은 얘는 커넥티드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증명은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증명은 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수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조금 했으니까 이제 해석학적인 성질로 좀 넘어가서 수열 나오는데, 뭐 수열의 정의, 뭐 수열의 정의라기보다는 수열이 어디론가 수렴한다의 정의, 수렴한다. 수렴한다. 뭐 리밋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차원에서 뭐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뭐 어디 L로 수렴한다, 뭐 이런 거 당연히 했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 이제 2차원에 있는 애들이 뭐 L1, L2로 간다, 뭐 이런 것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고 나면 Zn, 이제 복소수는 어떻게 보면 2차원에 있는 애니까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주면은 잘 된다. 네. 그래서 뭐 수열이 수렴한다 정의, 뭐 제가 뭐 굳이 더 복습을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theorem 2.12에 마찬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방금 얘기했었던 어떤 복소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뭐냐,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 Z0로 수렴한다라는 게 뭐냐면 실수부, 허수부 따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실수부, 허수부 따로 나눠서 잘 생각을 해주면 된다. 네, 뭐 이미 우리가 복소수 같은 거 배울 때 뭐 굉장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복소수열이 바운디드다, 유계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변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실수열, 그러니까 수열의 값이 전부 다 실수인 거에 대해서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양수 R이 존재해서 Zn들이 전부 다 뭐 R보다 작다, Zn의 크기가 R보다 작다. 그 다음에 theorem 2.13에 있는 거는 수렴하는 애는 바운디드다, 뭐 이거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역이 이제 거짓이다, 뭐 유괴라고 해서 꼭 수렴하는 건 아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서브 시퀀스, 뭐 부분 수열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그렇지만 뭐 요거는 또 중요한 거니까 또 한번 잠깐 강조를 해보면,
이걸 우리가 볼차노 바이오 슈트라우스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유괴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유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래서 유괴라고 해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뭐 보장해줄 수도 없는데, 그쵸? 뭐 당연하죠.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것만 해도 얘는 바운디드인데 수렴은 안 하죠. 그렇지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뭐 이게 복소수에서도 뭐 잘 성립을 한다. 왜냐면 뭐 2차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 우리가 수프리멈이라고 불렀었던 거. 그다음에 뭐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라고 해서 인피멈이라고 불렀던 거. 뭐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 맥시멈, 뭐 미니멈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이거는 뭐 단조 수렴 정리 뭐 이렇게 불렀던 건데, 뭐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렘이라고 해서 불렀던 건데, 6A이고 모노톤 단조면 수렴한다. 뭐 단조라는 거는 뭐 단조 증가나 뭐 단조 감소 이런 걸 뜻하니까 우리가 얘를 뭐 정확하게 복소수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복소수에서는 대소 비교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복소수를 이제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실수부, 허수부 당연히 다 실수니까 우리가 뭐 대소 비교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럴 때 뭐 종종 쓰인다. 그 다음에 뭐 티오렘 2.18에 있는 거는 어떤 점이 어떤 뭐 집합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점으로 이제 가는 어떤 수열이 존재한다. 근데 그 수열의 점들이 전부 다 다른 거, 전부 다 같은 거면은 안 되니까. 왜냐면 뭐 그 수열을 전부 다 Z0로 잡는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걔는 리밋 포인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티오렘 2.18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일 거고, 그래서 뭐 방금 소개한 볼차노 바이오 슈트라우스 티오렘을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뭐 바운디드 인피니트 셋은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요것도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쓸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잘 알고 있으면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코시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냐면 수렴한다랑 코시랑 같았죠. 언제 쓰냐면 일반적으로 뭐 1차원이나 아니면 혹은 이제 n차원에서도 이게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수렴한다랑 코시랑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만족하는 공간을 컴플릿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컴플릿 뭐 뭔가 준비가 되고 다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완비라는 뜻도 완전히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 완전히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뭐 되게 중요하게 뭐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렴한다랑 코시랑은 동치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종종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뭔가 수렴하는 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증명할 때. 왜냐하면 뭐 수렴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L로 수렴을 한다 그럼 우리가 뭐 ZN 빼기 L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리를 증명하거나 또 뭐 문제를 풀 때 특정한 이 값을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값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필요가 없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극한값을 구체적으로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코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코시에서는 이제 수렴 값을 뭐 구체적으로 뭐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열의 일반항들만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종종 이제 코시 이거를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컴팩트, 이거는 우리가 뭐 계속 쓰는 내용인데 컴팩트 셋의 정의가 뭔지 이런 게 잘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다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정의만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카운터블, 어떤 집합이 카운터블이냐,
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집합이 카운터블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집합과 이제 1대1 대응이 잘 되면은 우리가 카운터블이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뭐 셀 수 있다, 아니면 뭐 가산 집합이다, 뭐 셀 수 있는 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픈 커버가 뭐냐면 어떤 컬렉션이 있는데 어떤 오픈 셋들을 모아놓은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O 알파라고 썼는데 얼마나 많이 모아놓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냥 컬렉션이라고 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한계만 뭐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것도 뭐 컬렉션이 되죠. 뭐 유한계만 가지고 왔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무한계를 가지고 왔다. 근데 무한계에서도 우리가 뭐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 뭐 요거 잘 나누죠, 그렇죠? 뭐 카운터블계만큼 모아놔도 괜찮고, 뭐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뭐 언카운터블계만큼 모아놔도 괜찮고. 그래서 오픈 커버가 뭐냐면 이 집합이, S라는 집합이 요 오픈 셋들, 우리가 갖고 온 요 컬렉션들을 전부 다 합집합했을 때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걔를 오픈 커버라고 부릅니다.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오픈 커버 그 두 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픈 셋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픈 셋들을 모아놨으니까 오픈 커버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덮는 상황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잘 덮고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합집합하면은 S를 잘 덮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오픈 커버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카운터블 개만큼 뭐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컴팩트 셋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집합 S가 컴팩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S의 모든 커버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S를 덮는 임의의 커버들을 모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걔네들이 전부 다 어떤 커버를 생각하든지 간에 finite 서브 커버를 갖는 거. 서브 커버는 뭐냐면 그냥 이 커버들 중에서 일부분만 생각을 해도 덮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이랑 뭐 정수 집합, 얘네들은 컴팩트가 아니다. 그렇지만 뭐 finite set은 컴팩트다. 뭐 컴팩트의 정의 뭐 이런 거 할 때 얘네들이 왜 컴팩트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뭐 뒤에 조금 이따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하이네 보렐 정리라는 게 있어서 컴팩트인 거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려면 몇 가지 뭐 정리들이 필요한데, 렘마 2.2. 렘마 2.24는 우리가 뭐 축소 구간 정리, 아니면은 뭐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었냐면 IN이라는 게 어떤 뭐 closed and bounded 인터벌인데 실수 위에 있는, 근데 얘네가 전부 다 네스티드가 뭐냐면 축소되는 거,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 그래서 얘네 전부 다 줄어들고 있고, 만약에 길이도 0으로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얘네가 점점점 줄어서 0으로 수렴을 하면은 교집합에는 정확히 한 점만 있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축소 구간 정리였었고, 얘를 이제 2차원 평면으로 확장을 해주면 R2, 아니면은 복소 평면으로 확장을 해주면 확장도 잘 됩니다. 얘는 아까는 이제 인터벌이었는데, 구간이었는데, 이걸 이제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가로 세로가 딱 있는 거를 생각을 해줘. 왜냐면 직사각형은 인터벌들의 이제 곱으로, 이제 곱집합으로 나타나니까, 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들이 가로 세로 이제 두 개가 있겠죠. 가로 세로 길이들이 전부 다 줄어들면 딱 한 점만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하이네 보렐 정리, 이 컴팩트 셋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정리죠. 그래서 컴팩트 셋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뭐 정의로 했었던 거,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컴팩트의 정의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컴팩트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이 컴팩트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갖고 올 상황이 종종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뭐 정의를 이용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오픈 커버가 어떻고 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어떻고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기는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종종 쓰는 거는 뭐 종종이 아니고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컴팩트라는 거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동치다. 이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뭐 바운디드인 거 확인하는 거 뭐 엄청 쉽고 클로즈드인 것도 뭐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하냐 안 하냐 뭐 이제 그런 것만 따지면 되니까 아니면은 뭐 경계를 포함한다 안 한다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를 따질 때에는 이제 하이네 모렐 정리를 우리가 계속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가 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과 직선 얘네 두 개는 뭐 굉장히 다른 대상이죠. 그렇죠? 딱 봐도 원은 직선이니까 좀 무한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원과 직선은 뭐 굉장히 다른 대상입니다. 그렇죠? 원은 이렇게 딱 유한하고 뭐 직선은 이제 계속 뻗어 나가니까 뭐 직선 뭐 R 실수 전체 당연히 얘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대상입니다. 그죠? 달라 보이는데 우리가 얘네 둘을 좀 연관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거냐면 XY 좌표 평면에서 뭐 이런 원을 하나 가지고 오고 우리가 X축을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원이랑 요 직선을 생각을 할 건데 얘네들을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시켜줄 거냐면 원 위에 있는 점 하나 가지고 오면 이 0,1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 둘을 이었을 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뭐 어딘가에 뭐 A,0에 대응이 되겠죠. 만약에 뭐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을 이어서 만나는 요 점 이런 점 그러면 원과 직선을 우리가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원에 있는 점과 직선에 있는 점을 1대1 대응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반대로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 고르면은 얘랑 0,1이랑 이어서 한번 이게 딱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 괜찮은데 0,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0,1은 어디에 대응이 될까? 자기 자신과 뭐 점 직선 있고 뭐 이런 거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점이 0,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니까 X 0,1가 굉장히 가까웠다. 그러면 얘가 저 멀리에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1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아마도 무한대를 대응을 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좀 억지 같긴 하지만 아니면 뭐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오른쪽에서 오는 거 말고 왼쪽에서 가면 이쪽에서 0,1에 가까이 가면 이제는 저 멀리 마이너스 무한대가 대응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어차피 부호만 바꿔주면 똑같은 거니까 그런 차이는 이제 살짝 무시를 하면은 우리가 직선에다가 무한대라는 원소를 하나 더해주면 얘는 이제 원이랑 똑같아지죠. 이제 똑같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아마 뭐 위상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이게 똑같다는 게 뭔지 뭐 호메오몰픽인지 뭐 디페오몰픽인지 뭐 이런 것 뭐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건 거는 우리가 큰 관심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수에다가 무한대라는 원소 하나 더 더해주면 유니서클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거 가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에다가 뭐 확장된 실수 체계라고 해서 뭐 영어로 뭐 extended real number system이라고 부르는데 뭐 말 그대로 실수를 좀 확장을 한 건데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면 기울은 R 인피니트 뭐 이렇게 쓰는데 실수에다가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얘네에 대해서도 사칙 연산을 뭐 적당히 잘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뭐냐? 얘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뭐냐? 얘 무한대고 뭐 그렇지만 뭐 빼기는 좀 잘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빼기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칙 연산이 이제 적당히 잘 되게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오면 그러니까 이제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도 어떤 숫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숫자처럼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그래도 갖고 오면은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도 등장을 하지만 조금 이따가도 등장을 하지만 무한대 이거 뭐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등장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복소 평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원 평면도 똑같이 9를 생각을 해주면 제가 뭐 그림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이런 9가 이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북극 0,0,1과 구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생각해주면 2차원 평면과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복소 평면에다가 무한대를 하나 더해준 거 얘를 우리가 아까처럼 뭐 확장된 복소 평면 extended complex plane이라고 불러서 가끔 이제 요거를 도입을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무한대도 우리가 숫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좀 뭔가 얘기를 할 때 좀 아귀도 잘 들어맞고 뭔가 좀 전체적으로 통일성도 좀 생기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끔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소 평면 말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원소 추가해서 무한대 하나 넣어서 확장된 복소 평면을 다루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다음 함수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방금은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뭔가 정사형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여기 나와 있는 뭐 원투원이 뭐냐, 온투가 뭐냐, 뭐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워낙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대신에 뭐 연속이 뭐냐, 뭐 이거 정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1차원에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어떤 뭐 1차원에서 f가 x는 c에서 연속이다 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뭐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델타를 항상 찾아줄 수가 있다. 근데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 뭐 c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소 평면으로 확장을 해준 것 뿐입니다. 뭐 다만 그러니까 뭐 기호 이름만 바뀐 거죠. 이렇게 쓰는 것만. 그렇지만 얘를 이제 좀 더 뭐 멋있게는 이렇게 네이버후드 관점에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기호를 이제 우리가 네이버후드 관점에서 쓰면 얘는 n 곱하기
n의 뭐 z0 델타 요 네이버후드가 에다가 f를 걸어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보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f z0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후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뭐냐 얘는 변수를 언급 안 해도 돼요. z 안 쓰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변수를 z로 꼭 써야만 했는데 이렇게 네이버후드 관점에서 쓰면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변수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뭐 연속이면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도 이미 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뭐 아이솔레이티드가 뭔지 뭐 고립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뭐 등장하지는 않지만 뭐 고립점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엡실론 네이버후드 우리 많이 했죠, 그렇죠? 엡실론 네이버후드 많이 했는데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거 뭐냐? 아까 수렴한다라는 거 했는데 발산하는 건 뭐냐? 뭐 수렴하지 않는 거다.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엡실론 어떤 점 z0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인데 뭐 중심이 z0인 요거는 뭐였냐면 어떤 점 z를 모을 건데 어떤 점을 모을 거냐면 z-z0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요런 거죠. Z 1차원 아니지만 이제 편의상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z0를 중심으로 적당히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있는 거를 이렇게 z0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썼는데 그러면은 이제 확장된 복소 평면을 생각을 해서 무한대를 중심으로 하는 M 네이버후드가 뭐냐?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써보면 되죠. 똑같이 우리가 얘는 이제 똑같이 숫자처럼 취급을 할 거니까 Z를 중심으로 무한대를 중심으로 거리가 M보다 작은 애들. 이게 뭘까? 이거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죠? 이거 딱 이렇게 쓰면은 얘가 뭐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실수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빼기 무한대가 뭐 m보다 작다. 그럼 얘 이제 숫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무한대 빼기 m보다 x가 크고 x는 m 플러스 무한대보다 작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무한대에서 m 빼봐야 무한대 뭐 별 소용이 없죠, 그렇죠? 무한대에다가 m 같은 거 작은 숫자 뭐 하나 더해봐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큰 상황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여기에 뭐 마이너스 m이 있고 m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뜻합니다. 절대값이 굉장히 큰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수직선이 있을 때 저 멀리 무한대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m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죠, 그렇죠? 요 거리가 뭐 대충 m 정도 되는. 그래서 굉장히 먼 곳에서 요만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x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데 살고 있는 애 입장에서 보면 얘는 굉장히 큰 거구나. 그래서 얘는 우리가 z의 크기가 m보다 큰 애들을 우리가 무한대를 기준으로 m 네이버후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건 뭐 이해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테오렘 2.36도 뭐 수렴 연속이면은 뭐 이렇게 잘 보존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컴팩트 셋을 생각을 하면은 잘 보존이 된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이 컴팩트다. 그리고 F가 연속 함수다. 그러면은 FA도 여전히 컴팩트가 잘 유지가 된다. 그렇지만 뭐 연속 함수가 좋기는 해도 컴팩트 말고 좀 이거보다는 좀 약한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오픈셋, 뭐 클로즈셋, 바운디드 셋,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F가 연속이더라도 뭐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 셋은 좋은 집합이구나. 연속 함수에 연속 함수에 의해서 좀 잘 적당히 보존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래서 컴팩트 셋이 뭐 좀 좋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팩트 셋 이런 거를 배울 때 사실 뭐 이런 거 왜 하냐, 컴팩트 셋이 뭐냐, 뭐 정의도 좀 복잡하고 이런 거 왜 공부하냐 라고 하면은 뭐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컴팩트 셋은 굉장히 좋은 집합이다. 근데 그럼 뭐가 좋냐, 무슨 성질이 있길래 좋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잘 된다. 왜냐면 오픈 셋, 뭐 클로즈 셋, 바운디드 셋 얘네들은 안 되니까. 근데 컴팩트 셋이 되는 거면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성질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시어리 2.40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컴팩트 셋의 그럼 또 좋은 성질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이제 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해석학 시간에 했었던 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근데 뭐 방금 했었던 얘기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그거의 거의 따름 정리 수준인데, f가 연속 함수고 E라는 게 만약에 컴팩트 셋이다. 그러면은 F2는 여전히 컴팩트 셋이 되죠. 근데 컴팩트 셋은 클로스드고 바운디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뭐 위아래로 유계가 있으니까 뭐 바운디드라는 게 적당히 위아래로 잘 눌린다라는 얘기고, 클로즈드니까 그 맥시멈들을, 수프리멈들을 다 포함해야 되죠.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를 잘 갖는다. 네. 그래서 뭐 이러니까 뭐 최대 최소를 갖는다. 네. 그래서 뭐 1차원에서 했었던 거랑 뭐 똑같이 우리가 뭐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약간 의문이 이제 들 수도 있을 법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F가 연속인데 F의 크기에 대해서 뭐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약간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뭐 별 상관이 없는 게, 애초에 우리가 최대 최소 이런 거는 크기에 대한 얘기니까 F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F는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거니까 함수값이 복소수여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F가 연속이면 당연하게도 F 절대값도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뭐 잘 되니까 뭐 요거 과정만 좀 생각을 해주면은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거는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라고 해서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뭐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뭐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등장을 하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뭐 복습을 따로 뭐 자세하게 뭐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유니폼 컨티뉴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아마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복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석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고,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이제 종종 이제 가져다가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로 하고, 네. 유니폼 컨티뉴어스를 그럼 왜 얘기했냐면, 근데 컴팩트 셋이 또 왜 좋냐, 뭐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컴팩트 셋이 왜 좋냐면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자동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까지 잘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그냥 컨티뉴어스는 우리가 연속이다 라는 거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한 점. 그렇죠? 연속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고, 그럼 영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그냥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 그 집합에서 그 영역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uniformly continuous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뭐 연속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델타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를 잡을 때 그 점에 의존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uniformly continuous라는 거는 그 점에 의존을 하지 않고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다. 뭐 뒤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델타를 잡을 때 뭐 그런 얘기가 잘 적혀 있긴 하진 않지만 뭐 점에 대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똑같은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모든 점에 대해 똑같은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점에 의존하지 않는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뭐 다시 적어놓긴 했지만 뭐 위상 수학적인 성질들, 열린 집합, 닫힌 집합, 연결 집합,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컴팩트 셋, 네, 그리고 뭐 수렴한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뭐 볼차노 하이어슈트라우스 정리가 뭔지, 하이네 보레 정리가 뭔지, 그다음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랑 그냥 컨티뉴어스랑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연속 함수의 성질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그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이제 당연히 없죠. 왜냐면 새로운 복수 함수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갖다 쓸 거여서 미리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때마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 다시 또 복습을 할 테니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우리가 또 임용고시를 생각을 하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봤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